자, 어제 한 언론에요. 20대는 백수고 60대가 일하러 다닌다. 청년 일자리가 어디 갔냐. 통계청이 2024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임금근로 일자리가 15만 3천 개가 늘어났는데 6년 만에 최소폭으로 증가한 거다. 건설업 등 한참 역동적으로 일할 임금근로 일자리는 11만 개쯤 줄어들었고 6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자,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60대가 허접한 일자리에 낮은 임금으로 취업을 하고, 자, 그래도 정상적인 월급을 쳐줘야 될 청년층은 일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한국은 올해 0.8%, 자, 기록적인 0%대 성장을 낳을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세계 성장률이 이 불황 속에서도 2.7%인데 세계 성장률과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가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부 국책연구소인 KDI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성장률 0.8, 세계 성장률은 이보다 1.9%가 높은 2.7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요, 한국 경제는 세계 성장률보다 대체적으로 높았고, 또 혹시나 좀 세계 성장률과 차이가 있더라도 0.몇 % 차이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버린 건 사실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보다 이 국가 재정에서 더 위험하다. 미국이 지금 국가 재정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매우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죠.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또 미국의 국채 이자가 급등하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2.5배 속도로 지금 한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곧 신용 등급이 강등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채 증가가 24년간 5배 늘었어요. 신용 강등된 미국보다 2.5배가 빠른데 지금 가계 대출이요 1929조가 되는 것은 이건 사상 최대 수준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국가 재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대선 후보들이 이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 돈을 풀어가 경제를 회생시키겠다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브리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정가가 상당히 많은 듀오 8번 송진호라는 후보가 대한민국은 지금 제2 IMF 시대와 유사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송진호는 제2의 IMF가 지금 발생하려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난 5월 19일 황교안과 둘이서 토론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오히려 1부보다 2부 리그가 더 재밌었다는 거예요. 황교안이가 청년 관련 공약을 했는데 송진호는 국가 부대 위기, 부채 위기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고 반박하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송진호가 97년 IMF 때 비슷한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자, 건설업체 폐업, 카드론이 지금 최고치에 달하고 국가 부채가 넘쳐나고 중소기업 골목 상권 부채가 3,400조다. 청년 실업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했어요. 지금 경제위기 토론이라고는 수박 그달듯이 지나간 1부 리그의 이재명 김문수 후보에 비해 정가 많은 2부 리그 송진호 후보가 더 현실적으로 상황을 지적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이 경제 위기나 이런 부분에 둔감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출구 없는 불황으로 은행의 연체액이 한 달에 3조가 급증했다. 자, 코로나 저리 대출 만기 연장이 끝나가면서 소상공인에 이어 연끌족도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이게 지금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빚을 갚지 못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연체가 오르고, 또 그 속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간 연끌족들이, 비투족들이 또 연체가 오를 거다. 이것이 금융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의 정책에 보면 비트코인 뭐에 대한, 청년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걸 활성화시키는 계획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참 기가 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대 성장률에 내몰린 한국의 경제 위기는 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만 어려울 때 세계 경제가 호황이면 수출로 출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가요, 트럼프 관세 폭탄에다가 전 세계 경제 저성장에다가 폐쇄 무역, 보호 무역이 점점 대세가 되어가면서 수출이 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대외 경기는 회복될 가능성이 앞으로 한 2, 3년간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 경제가 더 침체되고,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쇼하지만 중국 경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수출로는 앞으로 굉장히 험난한 길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매수를 주도하는 부동산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워낙 많은 빚에 시달려서 기업이나 민간이요, 한마디로 매출이나 소득이 줄어서 내수를 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집값 비싸고 원리금 비싸고, 그 다음에 보육 요양에 돈 들고, 심지어 사교육 돈 들어가고, 그래서 내수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무너져가고 중소기업도 무너져간다. 이것들이 이제 어느 날 폭탄으로 터지는 것은 시한 문제다. 결국은 그들이 은행에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순간에 금융위기로 터지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거를 지적하는 대선 후보도 없고 그들 관심사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출 내수가 다 어려워지면 한국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길 말고 길이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경제는 점점 축소돼요. 근데 이재명이는 돈을 풀면 된다지만은 정부가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 정부의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돈을 풀 수 있는 길은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처럼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나중에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가 급증하고, 그래서 미국처럼 저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요,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길 말고 무슨 길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라는 사람들이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하나는 성장 이야기만 하고 있고 하나는 돈 풀어서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당선이 유력한 사람은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마 미국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너 한번 붙어보자며. 그래, 빨리 당선돼가 와봐라. 참으로요, 지금 앞뒤가 다 꽉꽉 막혔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너무나 태평이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서히요, 개구리를 냄비 안에 넣어놓고 온도를 올리면 죽는 순간이 될 때까지 따뜻해져 가지고 기분이 좋다가 어느 순간에 삼겨가 죽게 된다. 지금 우리가요, 냄비 속의 개구리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도 정치인도요,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삼겨서 죽기 시작할 때 정신 차릴 것이다. 이제요, 회복 불능입니다. 데미지를 어느 만큼 입느냐, 이것만 남아 있어요.